자, 다음 광고. 분황칠 이노큐. 저희가 이 광고하면서 시식을 안 하는 유일한, 맞아요. 유일한 시식을 제품입니다. 못해요. 왜냐, 우리 말은 말아야지. 네, 이거 안 돼요. 보낭칠 이노큐를 먹는 순간 다 자요. 네. 한 번 먹고 나서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전에도 한번 진짜 대놓고 전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맞아요. 보낭칠 이노큐 때문에. 근데 얼마나 잠에서 깼을 때 그렇게 꿀맛인지. 예. 맞습니다. 이것도 꿀맛, 이것도 꿀맛인데. 효과가 바로 와요. 그러나 이 또 방송 중에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시식을 못 합니다. 자, 구매 후기 보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잠을 잘 못 자서 유튜브 광고 보고 첫 구매 후 일주일 먹어보고 좋아서 2박스 쟁여놨어요. 가격은 김용민닷컴이 제일 싼 것 같네요. 단점은 저 같은 경우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야 눈이 떠지네요. 밤에 유튜브 보고 4시간 자고 일어나려고 알람 3개 맞춰놨는데 안 들립니다. 2번이나 지각했어요. 막 잠이 쏟아지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몸이 살짝 이완되고 편해져요. 그리고 일단 잠들면 숙면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한 개를 물에 타 먹어요. 일주일 정도 드시면 그때부터 효과가 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구매 후기입니다. 히히히 스토리에서 보낭칠에 대한 이야기 듣고 구매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효과가 바로 있다는 분, 없다는 분, 다양해서 정말 뭐가 맞는 말인가 했는데 속는 셈 치고 한 박스 구매해서 먹고 있어요. 잠이 쿨쿨 오진 않지만 안 먹을 때보다는 잠을 좀 잡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3박스 한꺼번에 구매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합니다. 여러 곳에서 파는데 김용민닷컴이 제일 저렴했어요. 석 달 다 먹어보고 꼭 후기 남길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후기를 안 남기고 있어요. 왜냐? 계속 자니까. 자느라고 후기 남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예. 말같지도 않네 진짜. 아이고 진짜. 잠이 부족한 분들이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그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안 됩니다, 수면제 이거.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 수면제가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유, 저도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런 그래요. 거. 예.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네. 금단 현상, 우울증 등, 다 떨쳐낼 수 있습니다. 보낭칠 이노큐,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아니 뭐 한 달도 아니고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정도 드셔도 효과를 느꼈다고 하니까요. 나는 한 번 먹으면 자, 느끼던데.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정도면 됩니다.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 중입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정가가 8만 원인데 얼마에 인터넷 팝니까? 최저가가 59,900원인데 네. 김용민닷컴은 52,000원에 모십니다. 쌉니다. 52,000원. 정말. 예, 여러분, 예. 많은 사랑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먹어본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 하나 드시고 이게 노곤노곤해져요. 근데 그때 주무셔야 돼. 근데 그걸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또 잠이 깨요. 근데 이거 먹고 한 30분 뒤에 노곤노곤해질 때 주무시면 진짜 꿀잠 잡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직접 먹어봐서 저도 이거 임상 드셔서 실험을. 먹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원래는 잠을 되게 잘 자는 편이어서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가끔 이제 일하다가 뭐 어쩌어찌 해서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너무 괴롭잖아요. 새벽 3, 4시까지 잠 안 오고. 네. 그때 한번 이거를 마셔봤거든요. 그냥 물에 안 타고 생으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바로 옵니다. 저는 네. 한 번 먹어서 효과 봤어요. 예. 저도 한 번 먹어서 봤어요. 네네. 자, 우리 N번방 얘기 한번 해볼까요? N번방 예, 예. 얘기할까요? 이거 너무 심해서 이거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의 네, 관심이 이게 있고 정말 지금 너무 심해.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사실 너무너무 정말 염려가 됐던 게 네. 제가 온 컴퓨터에다가 다 제 텔레그램을 깔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도 수시로 일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N번방에 들어간 건 아닌가. 내가 그걸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 그게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엠번방이 보니까 뭐야? 내가 뭐야, 착각을 했는데 시스템이. 예. N번방에 가입한다고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가입하고 뭐 저쪽에서 승인을 해주고 또 단계별로 들어가고 뭐 무슨 그 비트코인으로 돈을 넣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도 그 인증받아야 된다면서. 신분증도 이렇게 사진 예. 찍어서 인증받아야 돼요. 그럴 일을 할 리가 없지. 그럴 일을 할 리가 없지. 가능하지는 않죠. 예. 아니 근데 나는 그것도 나 텔레그램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 방을 만드는 거예요? 방을 만드는 몰라? 거 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몰라요. 아, 전혀. 그래요? 나는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야, 뭐 진짜 이거는 지옥이더만 뭐 말 그대로 지옥이야 지옥.
예. 이 새끼들은 진짜 좀 많이 혼나야겠더라, 진짜. 네, 난 정도가 아니라 어.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원. 네. 난 공개해야 된다고 네. 봐. 당연하지. 네. 그 무슨 비트코인에다 신분증에다 그러면 적극 가담자입니다. 이건 뭐 이거는. 우연히 가입한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들이 텔레그램에다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텔레그램 공개를 안 해주잖아요. 카카오톡은 뭐 다 이렇게 자료를 넘기긴 하지만 텔레그램은 외국 회사라 러시아 쪽이라 이걸 공개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텔레그램에다 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네, 일단은 이 사건이 저에게 가장 그 충격과 정말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 박사가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들을 협박해서 그들로부터 음란물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거를 비싼 가격에 그 성인 남자들한테 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새끼네, 그런 개새끼야. 피해자들이 지금 밝혀진 것만 지금 미성년자가 14명이고 그 다음에 또 60몇 명인가 성인까지 합치면 그렇다고 해요. 아,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아, 정말 이런 저도 머리를 보면서 써가지고 너무 이런 충격을 짓을 하고. 받았는데 예. 일단은 지금 제일 법조계에서 그리고 또는 또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게 형이 너무 낮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법정형을 알려드릴게요. 네. 아, 그래 법정형을 한번 네, 들어보죠.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가 네.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에 대해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박사는 아동용 음란물. 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음란한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 그러니까 박사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최소한 5년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쵸. 예. 법정형이 낮지는 않아요. 네.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네, 할 수가 있으니까요. 25인가? 네. 25인데 30살에 나오면 되겠네. 또 그 짓 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법정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선고형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그리고 박사의 경우에는 이렇고 그다음에 그 N번방에 참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그 사람 가입자들이죠. 가입자들 중에서 네. 방이 운영된 걸 보니까 어떤 동영상 제작을 요구를 하고 또 그 박사가 또 그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서 진짜 그런 찍고. 동영상을 만들고 네. 배포하고 이런 것은 그런 N번방 참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기여를 공범이라고 한 볼 수 거죠. 있죠. 예. 그러면은 그런 회원들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한 그 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배포한 사람들은 얄짤없어요. 네, 10년 이하 그것도 다 나오겠죠. 조사를 하면 조사가 잘 돼야 될 텐데 텔레그램에서 저도 저희 그게 좀-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나와야 될 텐데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도 법정형이 낮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음란물을 단순히 배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단순히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법정형은 되어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분석 자료를 보니까 그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이 네. 평균 형량. 징역 3년 2월이래요.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5년 이상이라며요. 감경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초범이거나 반성하거나 뭐 합의하거나 이러면 법원이 장량 감경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형의 최하한이 5년에서 2년 6개월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성범죄만큼 법이 좀 개정이 좀 돼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특히 네.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법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의 인식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법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평균 징역 3년 2월이 되도록 선고를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범죄자들 중에서 거의 80%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형이 낮은 건 아닌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니까요. 네. 근데 양형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이 일단 마련되지가 않았고 그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판사들이 인식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네네. 이를 위해서 이제 판사들에 대한 뭐 어떤 교육 같은 걸 교육? 실시하거나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 이게 교육이 필요한가? 누가 봐도 잘못된. 이 심각성을 인식을 참. 못하고 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 가족이 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당연하죠. 생각을 가지고 예.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 양형위원회에서도 4월에 양형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주동한
인간, 그 네, 박사, 그 박사. 친구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당연한데 네. 회원에 대한 처벌 네.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뉘죠. 적극적으로 가담한 애들이 그렇죠. 있고 그냥 단순히 그것만 이제 회원으로 가입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네. 근데 그게 몇만 명이잖아요. 근데 단순 가담이란 게 불가능한 게 네. 무슨 신분 확인도 하고 뭐 무슨 저기 비트코인으로. 뭐 비트코인으로 하고 그런 거면은 이거는 단순 가담자는 없는 거예요.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공범이라고 봐야겠네요. 공범, 공범이라고 방조범이라고 봐야지. 볼 수가 네,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참여의 정도는 다 다를 거예요. 그거는 일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고 사실은 그 N번방의 회원 중에서 양심 선언이라고 해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N번방을 고발한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그 N번방 회원들은 모두 똑같은 건 똑같이 처벌되는 건 아니고 가담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박사에게 제작을 요청하고 그 제작물을 받거나 이건 정말 거의 그 박사랑 거의 똑같이 얄짤없이 처벌받아야 똑같은 되는 그런 놈들이지. 똑같은 네.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받아서 뭐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또 단순히 배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소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26만 명이라는 거죠. 그런 26만 명이 확실합니까? 26만 명 정도 가입자 된다고. 일방의 가입만 하면. 주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 근데 그래요?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기사에 보니까 26만 명이라고 계속 나와서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확인된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뭐가 네. 뭔지 지금 모르겠어요. 텔레그램에서 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내부 고발자가 네. 보여주는 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거 텔레그램에서 협조 안 해주잖아요. 웬만한 텔레그램에서는 협조를 안 해주겠지만 그 박사가 지금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 휴대전화 박사의 압수 휴대전화 했군요. 압수를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또 같고 포렌식을 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박사가 혼자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을 바꿔주는 사람이라던가 아 뭐 그렇지. 네. 뭐 흔적이 남았을 거야. 또 흔적이- 신분증 보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신분증 관리하는 사람이라던가. 그쵸. 그 박사의 그 핸드폰에는 그게 다 남아있겠네요. 신분증을 보낸, 인증한 사람들이 사진. 다 남아있겠네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사가 결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공익 제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또 발각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합니다. 또 여성으로서 굉장히 이거는 좀 분노하지 않으세요? 네, 예, 전 예. 정말 너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응징이 없다면은 네. 이런 일 했다간 정말 망한다, 폭망한다 이런 교훈을 심지 않으면은 네. 이건 뭐 더 이상 우리는 뭐 이건 선진 사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그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 요즘 보니까 뭐 신상 공개에 대한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름이랑 사진은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내일 그렇죠. 뭐 포털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문제도 또 뉴스 기사에서 또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무슨 뭐냐면 그 신상 공개랑 포토라인에 서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상 공개는 뭐냐면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문제죠. 그 신상 공개는 그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그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논의 중인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포토라인에 서는 거는 이거 공개했어요. 이거 SBS에서 공개한 거 아니에요? 공개했어요. 아예 공개했어요. 정식으로. 사진으로 얼굴 다 진짜요? 나왔어요. 예, 봤어요. 봤어요. 이름이랑 공개했군요. 다. 네, 예. 공개가 되어야죠. 네, 저도 막 공개가 된 건 진짜 잘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토라인은 그 작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폐지했기 때문에 그 조국 전 장관이 때문에 지금 포토라인에 박사를 못 세우는 거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또 기사를 내는군요. 그렇게 그런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 게 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단순히 포토라인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소 전에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다뤘는데 피의 사실이 정말 너무 무차별적으로 공표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 여권 야권을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고 이건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검찰에 대해서 개혁적인 입장이었던 조국 전 장관 시기에 이게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만 이제 포토라인이 폐지가 된 것이지 이 25일에 이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 그때는 이제 기자들이 가서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포토라인에 한번 서서 언론사에서 이렇게 쫙 그냥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 신상 공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포토라인에 섰다고 해서 얼굴 이렇게 고유정처럼 가려버리면 안 머리카락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려가지고. 근데 얼굴, 성명, 나이,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네네.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럼 뭐 얼굴은 뭐 당연히 공개가 될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포토라인에 쓰고 뭐 사진 찍는 거 기자분들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 포토라인이 없어졌다 뿐이지 기자분들이 충분히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찍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아 형님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거 뭐 이제 팰 수도 없고 이거. 디지털 성범죄하는 새끼들은 앞으로 이걸 이용할 수 없게. 아 휴대전화를.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걸 셧다운. 문명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그 아이디 어떤 아이디도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인터넷을 아예.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예 가입이 안 되게. 응, 그 가입 차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대포하다 걸리면 이제 그때는 중형. 엄청난 그게 형을 뭐냐 감옥에서 안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예? 감옥에 계속 두는. 감옥에 안 나오면은 뭐 핸드폰이고 뭐고 못 하니까. 아니 나는 어떤 그 디지털 성범죄 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좀 모아서 살 수 있게 하고 따로. 와이파이를 다 꺼. 아무것도 못하게. 통신도 못하게.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최고의 형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미치죠. 아니, 정말. 미쳐요, 하신 이게. 말씀. 맞아요. 그러게요. 와이파이 안 되는 곳에 있으면 죽으려고 그래. 저는 요새 샤워할 때 유튜브 안 틀어져 있으면 미치겠더라고요. 뭔가 계속 봐야 그쵸. 돼. 네. 병적으로 계속 틀어져 있어요 뭔가가. 야, 요즘에 이런 저기 것도 있어. 그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통제하죠. 너 이것만 해.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요즘에는 통제가 다 풀렸어. 알아서 해. 봐도 뭘 안 하고. 왜냐면 뭐 대체해 줄 게 없잖아. 그쵸. 네?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무슨 뭐 갑자기 애들 유튜브로 여기까지 나왔네. 예, 어쨌든 이런 일은 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다 거의 다 밝혀지겠죠? 예, 다 공개 그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음. 그 어느 정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공개 정도도 달라져야 된다고. 여기서 생각해요. 만약에 형이 유명인이 연루돼 있거나 이러면 진짜 난리 나겠다. 있을 거예요. 아마 없겠어. 그렇게 26만인데 생각하세요? 뭐 한 도시의 인구 정도인데. 막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뭐 연예인이 들어있다거나. 얄짤없지 그냥 바로 진짜 은퇴하셔야지. 이거는 진짜 뭐 무슨 공직을 뭘 할 수 있겠어, 뭐를. 이거 진짜 난리 나겠네 이거는. 예, 이건 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좀 또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고. 되고. 그리고 엄히 처벌받고 음. 그렇게 모든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네,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정말. 가끔 이런 거 보면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이 돼서 그 피해자의 부모님도 얼마나 또 속이 그러니까요. 상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던 게 오늘 그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 정말 그 피해를 당했던 중학생 때 피해를 당했던 그 여자 학생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들으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혔고 음. 또 어떤 엄마분이 맘카페에 올린 글이 있는데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 딸은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다행히 그 일을 안 당한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정말 뿌리 그렇습니다. 뽑혀야 된다 네. 생각이 듭니다. 아주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네. 저희가 좀 해봅니다. 자, 사람을 이제 사람으로 바라보고 누구나 다 존엄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거 한 번 더 드시죠. 아유, 한번더 드려야겠습니다. 그런 네. 저희도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네. 종교가 종교다워야 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평화나무가 또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나라, 공명한 선거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피아 지방법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